여러분,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면 달력이 자연스레 가족을 향해 접히고 시장엔 햇사과가 산처럼 쌓이고 역 대합실엔 손에 선물 보따리 든 사람들이 늘어섭니다. 프라이팬에 지지는 전 냄새,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송편, 조용히 켜진 스탠드 옆으로 옛 가요들이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에겐 이 모든 풍경이 드디어를 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벌써 추석이구나 싶죠. 그런데요, 같은 달력 앞에서도 다른 마음이 피어납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겐 명절의 불빛이 때로는 더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거실 불을 하나 둘 켜도 집안은 왜 이리 넓게만 느껴질까요? 이번에도 그냥 간단히 지나가자 하고 마음을 다잡다가도 동네 마트에서 송편 5개짜리 소포장을 집어들 때 이유 없이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카톡 프로필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이 줄줄이 올라오는데 내 휴대폰의 알림은 좀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키우면 공백이 메워질까요? 창틀에 기대어 둥근 달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명절이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 시간은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마음의 분침이 자꾸만 멈추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손주들이 문턱을 넘을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지만 냉장고 채우기 전 부치기, 고기 재우기, 세탁, 설거지 등 너무 할 일이 많죠. 손가락으로 내려 적은 할 일 목록이 종이 끝을 넘어갑니다. 예전보다 손이 느려졌네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다 보면 허리는 뻐근하고 잠은 짧아집니다.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와, 할머니 최고 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만큼은 피곤도 있지만 모두 돌아간 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빈 접시와 잠든 집은 다시 커다란 한숨을 불러옵니다. 북적임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정적, 그것도 명절의 그림자죠.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괜찮은 걸까? 외로움이든 부담이든 서운함이든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은 상대적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은 돌봄의 과부하를 홀로 견뎌야 하니까요.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오래 쌓이면 명절이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명절을 앞둔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은 나만의 의식을 설계해 마음을 단단히 세울 수 있고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도울지 경계를 세워 몸과 마음의 체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게 통하는 작은 기술이 있습니다. 섭섭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꺼내는 말법, 불편함은 민감하지 않게 건네는 방법, 하루를 덜 지치게 설계하는 루틴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차근히 꺼내보려 합니다. 언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전날 밤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고백합니다. 가족이 온다고 해도 막상 준비를 앞두면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오고 가족이 오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누구와도 식사하지 않겠구나 하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명절 당일 오후도 고비입니다. 아침엔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점심 무렵 한두 명씩 떠나고 저녁엔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죠. 그때의 정적은 소리의 공백이 아니라 마음의 공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돌아간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을 때 거실에 남아있는 빈 종이컵, 반쯤 남은 과일, 정리되지 않은 이불. 그 풍경에서 외로움이 가장 크게 밀려옵니다. 어디서 감정의 파도가 가장 크게 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아야 할 자리인데 혼자 앉아있으면 더욱 쓸쓸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공허함이 커집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던 자리 혹은 텅 빈 소파에 혼자 앉아있을 때 명절의 대비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현관에 가족이 들어오는 발소리, 떠나는 발소리. 특히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의 쾅 소리는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자녀와 손주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지만 내 휴대폰엔 메시지가 적게 오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구와 어떤 대화가 도움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녀랑은 단순한 대화 잘 지내요? 보다 엄마 아빠 이번 명절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큰 힘이 됩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손주에게선 손주의 한마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는 어떤 보약보다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형제끼리는 같은 세대의 형제자매와의 대화는 우리도 나이 들었구나 하는 공감으로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웃끼리는 가까운 이웃과 명절에 뭐 드세요? 같은 짧은 대화도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연결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몸만 지칠 뿐입니다. 전을 10가지 붙이려 하지 말고 두세 가지만 하거나 반은 사서 쓰세요. 체력이 곧 마음입니다. 가족들 먹을 만큼만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하세요. 하루 종일 가족을 붙잡아 두려 하지 말고 짧게 모여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덜 지칩니다. 말 한마디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아? 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대신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준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 혼자 있든 함께 있든 마음이 공허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분들은 나도 저 집처럼 북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공허함을 만듭니다. 가족이 온 분들은 함께 했는데도 왜 마음이 더 힘들지? 라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풍경과 실제가 다를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일상을 지키면서도 명절의 의미를 내 방식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신 분들은 명절 아침에만이라도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하나 차리고 부모님이나 그리운 분의 사진 앞에서 작은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 됩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은 역할을 나누세요. 전부 떠안지 말고 자녀에게 반찬을, 손주에게는 상 차리기 같은 작은 일을 맡겨보세요. 그게 명절을 가족이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명절이 지난 하루의 끝에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명절은 결국 감사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6가지 질문을 차근히 들여다보면 추석 명절은 더 이상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조금은 힘들고 외롭더라도 준비된 마음과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따뜻한 명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절에 겪고 있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장어르신은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신 뒤로 명절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평소엔 조용한 게 오히려 편안했는데 추석만 가까워지면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거리를 나가면 시장은 북적이고 손주 손잡은 가족들이 송편을 고르고 집집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괜히 마음을 쿡쿡 찌른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사과 몇 개, 송편 작은 봉지를 담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면 그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하셨어요. 명절 당일엔 더 그렇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이웃집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냄비 뚜껑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내 집은 텔레비전 소리뿐이니까요. 혼자 송편 몇 개를 접시에 놓고 사진 속 아내한테 잘 지내고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지만 오히려 그 순간 더 쓸쓸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어르신은 한동안 명절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롭다, 서럽다 하고만 있으면 명절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보내는 명절에도 좋은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로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큰 상 차리느라 지치던 시절이 지나니 이제는 몸이 편해졌다는 것.
차례 음식으로 마음이 무겁던 때와 달리 이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사와서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되더랍니다. 장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과일 몇 개 사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면 그게 제 방식의 차례예요. 이제는 외롭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만의 명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 혼자라는 게 서글프게만 다가오기도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내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남들이 북적일 때 조용히 나를 돌보는 명절, 남들이 시끌벅적 차례를 준비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 그렇게 바라보면 추석은 꼭 외로운 날만은 아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장 어르신처럼 내가 만드는 나만의 추석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명절은 더 이상 견뎌야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 어머님은 추석만 다가오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십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1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생각만 해도 집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터지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는 순간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보약 같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적막이 단숨에 사라지고 외롭던 집이 갑자기 시장통처럼 환해지니까요. 김 어머님은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참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긴장과 부담이 먼저 찾아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우고 집 구석구석 청소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명절이 끝나면 파김치가 된 몸을 끌고 며칠을 앓기도 하죠. 가족이 오는 추석에는 확실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집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손주들 웃음소리에 삶의 의욕이 새로 생기며 가족이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단점도 따라옵니다. 음식 준비와 살림 부담으로 체력이 바닥나고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 어색함이 감돌기도 합니다. 예전엔 우리 얘기만 하면 깔깔대던 자식들도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괜히 벽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처럼 북적임 속에서도 묘한 소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집이 조용해지면 그때 찾아오는 허전함은 혼자 있는 추석 못지않게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두고 간 장난감이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그 흔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죠. 김 어머님은 이런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솔직히 추석 준비가 힘들긴 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손목도 욱신거리고 명절 끝나면 며칠은 아무 일도 못할 만큼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주들이 남긴 장난감 하나, 작은 신발 한 켤레만 봐도 웃음이 나요.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 어머님에게 추석은 힘든 날이면서도 동시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적임 속에 피곤함이 숨어 있고 피곤함 속에 또 기쁨이 숨어 있는 그게 바로 가족이 오는 시니어의 추석이라는 겁니다. 전 이제 들려드릴 유어르신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던 이야기입니다. 추석 전날 밤 유어르신은 혼자 저녁을 드시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몇 시간째 소식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버지, 이번엔 회사 사정이 있어요. 다음에 꼭 문장을 끝내지 못한 채 화면이 꺼졌습니다. 속에서 뭔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가 다시 줄였다가 결국 껐습니다. 조용한 집에 냄비 끓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택배 관련 안내입니다. 명절 선물 반송 처리 순간 마음이 덜컥했지만 유 어르신은 다행히 전화를 끊고 직접 택배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별일이 다 있네. 긴 한숨이 나왔죠.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정리하는데 맞은편 집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송편 좀 나눠드릴까요? 아들네가 많이 보내서 그 집도 혼자라고 들었던 터라. 유 어르신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불이 두 집 동시에 환하게 켜졌고 따끈한 송편 접시가 오갔습니다. 이 밤에 같이 먹으니 참 맛있네요. 서로의 작은 안부가 두 사람의 빈 저녁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내일 낮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끼 나눔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꺼낸 말이 어색함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죠. 그날 밤 유 어르신은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습니다. 혼자인 집이었지만 현관등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추석은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웃음소리 대신 고요가 더 크게 다가와 외로움이 짙어지고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은 명절 준비와 살림으로 마음과 몸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의미를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두고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목소리만이라도 나누고 가까운 이웃과 작은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고요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혼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전 10가지를 붙이기보다 2~3가지로 줄이고 음식보다 함께 놀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손주와 웃으며 카드게임 한 판, 자녀와 차 한잔 나누는 순간이 결국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부담 없는 명절이야말로 가족이 진짜 원하는 명절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웃고 계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명절 음식을 완벽히 차려내는 것보다 괜찮다,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한마디가 자녀들에겐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함께 앉아 송편 하나 나눠 먹는 웃음이 더 큰 추억이 됩니다. 추석은 결국 가족의 날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돌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추석의 빛과 그림자는 달라집니다. 이번 추석,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명절이 아니라 따뜻한 명절. 남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명절.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 바라는 건 어버이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라는 걸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외로움이 깊어지고 가족을 맞이하는 분은 북적임 속에서도 또 다른 피로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마음속에는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명절이란 게 꼭 기쁘고 즐겁기만 한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질 때도 있죠. 아들, 딸이 연락을 자주 안 하면 괜히 서운해지고 손주들이 와도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립니다. 음식을 해줘도 짭다, 맵다 한마디에 속상한 건 며칠씩 이어지고요. 준비해둔 음식이 손도 안 대고 남아있으면 마음까지 허전해집니다. 그럴 땐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히 애쓰나, 다 소용없나.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마음에도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지금 피곤하시겠지 하고 멈추고, 추석 때 뵈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고 싶다가도 막상 눈앞에 서면 어색해서 농담으로만 넘깁니다. 손주들마저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건 어른이 싫어서가 아니라 익숙한 세상 속에 사는 아이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추석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건 음식이나 봉투가 아니라 마음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미숙함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솔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늘 고마워요. 그동안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이 짧은 문장이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괜찮다. 나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웃어주시는 순간 자식들의 무거운 마음도 한순간에 풀려납니다. 추석은 사실 완벽한 음식 차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려놓은 상보다 중요한 건 그 상 앞에 앉아 서로 얼굴을 보며 주고받는 눈빛과 말들입니다. 누군가는 혼자여도 송편 한 조각에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북적임 속에서 지쳐도 손주가 할머니, 같이 앉자 하는 말 한마디에 기운을 되찾습니다. 결국 명절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외롭다고만 생각하면 외로움의 날이 되고, 내 방식대로 소중히 기억하려 하면 행복의 날이 됩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식들이 조금 부족해도,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은 다 부모님께 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들 때도 그래도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고 보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사랑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 말을 꼭 전해드리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혼자 보내든, 가족과 함께 보내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니어분들의 삶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담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의 마음이 더 환해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자녀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만나는 순간 추석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